어둠 속에서 하얀 불빛이 바닥을 훑쳤어요. 시커먼 액체가 흥건하게 퍼진 바닥. 그 위에 찰싹 달라붙은 종이 뭉치. 젖어서 투명해진 종이 뒷면에 금박이 반짝였죠. 남자가 숨을 멈췄어요. 이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뚝뚝 소리를 내며 검은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종이. 커피 얼룩으로 번진 글자들 사이로 선명한 활자가 눈에 박혔어요. 학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자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이건 서우 학번이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죽은 아내의 학번. 5년 전 사라진 천재 개발자의 학번. 그게 왜 고졸 출신 비서의 쓰레기통에 있는 거죠? 남자가 텅 빈 사무실을 돌아봤어요. 새벽 2시. 이 거대한 빌딩에 숨쉬는 건 자신뿐이었어요. 아니, 정말 자신뿐일까요? 그날 저녁 8시,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빗줄기가 시작됐어요. 번개가 쳤어요. 사무실 내부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드러났다 사라졌어요. 강도진은 피로에 찌든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어요. 34세, 넥스트원의 CEO. 5년 전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집보다 이곳이 편했어요. 적어도 여기엔 그녀의 빈자리가 덜 느껴졌으니까요. 책상 위의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어요. 또 자정을 넘겼네요. 도진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메인 스위치를 내렸고 투웅하며 전력이 차단되는 소리를 들으며 사무실이 완전한 암흑에 잠겼어요. 창밖 도시 불빛만이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죠. 정막 속에 구두 소리만 울렸어요. 출입구로 향하던 도진이 비서실 파티션 앞에서 멈칫했어요. 어둠 속이라 시각 대신 후각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촌스러운 김 비서의 텅 빈 책상. 그곳에서 묘하게 익숙하고 그리운 향이 났어요. 이 향기가 도진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오두우두. 죽은 아내 서우가 즐겨 쓰던 향수의 잔향이었어요. 미치겠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젠 환우까지 느껴지나 봐요.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신경질적으로 다시 걸음을 내뗐어요. 하지만 어둠 때문에 거리 감각이 무뎌져 있었어요. 그의 구두코가 책상 옆으로 튀어나와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보지 못했죠. 콰당탕? 정적을 깨는 요란한 굉음. 도진이 정강이를 부여잡고 신음을 흘렸어요. 아으씨.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도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어요. 하얀 불빛이 바닥을 훑었어요. 나뒹구는 종이컵, 구겨진 휴지 조각, 그리고 바닥에 흥건하게 퍼진 시커먼 액체. 커피 찌꺼기 물이었어요. 김 비서. 진짜 가지가지한다.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어요. 청소업체에 메모라도 남기려고 바닥을 살피던 도진의 시선이 멈췄어요. 검은 커피물에 흠뻑 젖어 바닥에 찰싹 달라붙은 종이 뭉치. 그런데 젖어서 투명해진 종이 뒷면에 휴대폰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금방? 흔한 이면지가 아니었어요. 도진은 휴대폰을 가까이 댔어요. 하지만 흔들리는 불빛과 얼룩 때문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단순한 쓰레기라기엔 종이의 질감이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도진은 입술을 깨물고 몸을 돌렸어요. 확인해야겠어요. 저벅저벅.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어요. 탁! 스위치를 올렸어요. 형광등이 일제히 켜지며 사무실이 대낮처럼 환해졌어요. 갑작스런 빛에 눈을 찡그린 도진이 다시 쓰레기통 앞으로 다가왔어요. 형광등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닥. 도진은 망설임 없이 그 더러운 종이 뭉치를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어요. 뚝뚝.
시커먼 커피 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 김비서 쓰레기통에?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기 시작했어요. 젖어서 쭈글쭈글해진 종이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선명한 활자가 도진의 눈에 박혔죠. 위 사람은 공가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양자정보 프로그래밍. 그리고 학번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도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어요. 양자정보 프로그래밍. 그해 그 대학에 단 3명뿐이었던 전공. 그리고 그 학번은 도진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이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우 학번이잖아. 죽은 아내 윤서우의 학번.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날. 그녀가 학생증을 떨어뜨렸고 도진이 주워주면서 외운 숫자.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죠? 도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김비서는 그날 오후에 빈 사무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채도가 낮은 화면처럼 흐릿한 기억 속 그녀. 촌스러운 안경, 헐렁한 셔츠.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 들린 건 방금 출력한 졸업증명서였어요. 회사 보안 서버를 뚫기 위해 자신의 옛 신분, 윤서우로 인증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또각, 또각. 복도 멀리서 도진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벌써 왔어? 김비서의 눈동자가 급하게 돌아갔어요. 파쇄하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시선이 책상 아래 쓰레기통에 꽂혔어요. 그냥 종이는 의심받아.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쓰레기로 만들어야 해. 강도진은 결벽증이라 더러운 건 절대 안 보니까. 김비서는 거침없이 졸업장을 구겨 쓰레기통 깊숙이 박아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반쯤 남은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컵을 들었어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나중에 치워줄게. 콸콸콸. 시커먼 커피 물이 종이를 덮쳤어요. 찬란했던 과거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됐어요. 김비서는 태연하게 안경을 고쳐 쓰고 자리에 앉았어요. 도진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도진은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젖은 졸업장을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휴지로 물기를 대충 닦아냈지만 커피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고졸이라던 여자가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왜 죽은 내 아내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지? 도진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냉철한 CEO였으니까요. 즉시 자기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관리자 권한으로 사내 인트라넷 인사기록 카드를 띄웠어요. 화면이 밝아졌어요. 성명 김미소. 학력 미래여자상업 고등학교 졸업. 특기 워드 1급. 엑셀 활용 능력. 도진은 모니터 속 고졸 김미소와 책상 위 천재 윤서우의 졸업장을 번갈아 봤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모순. 도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어요. 이 여자는 누구죠? 산업 스파이. 뒷조사를 하는 흥신소? 아니면 유품을 훔친 도둑? 도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전화를 거는 대신 책상 위의 졸업장과 모니터 화면을 나란히 찍었어요. 확실한 증거 확보였어요. 도진이 젖은 졸업장을 잘 접어 자신의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비서의 빈 의자를 서늘하게 내려다봤어요. 그 의자가 3년간 자신을 속여온 누군가의 은신처처럼 보였어요. 내일 아침에 보자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어요. 김미소 씨. 도진이 다시 사무실 불을 끄고 나갔어요. 어둠 속에 남겨진 김비서의 자리. 모니터 화면만 파랗게 빛나며 김미소라는 이름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묘하게 일그러져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지만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도진은 어젯밤 그 복장 그대로
상석에 앉아 문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풀어 헤쳐진 채, 셔츠는 구겨진 채, 눈밑은 퀭했지만 눈빛만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용했어요. 밤을 꼬박 새웠어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확인해야 한다. 그녀가 내 아내를 알고 있는 건지, 왜 졸업증명서를 갖고 있던 건지, 띠리릭하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김 비서가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헐렁한 옷, 뿔테 안경,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일찍 나오셔. 인사를 하던 김 비서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책상 옆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깨끗했어요. 비닐까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김 비서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굳어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청소 여사님은 9시에 오시는데 누가 비웠지? 도진이 서류를 넘기며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쓰레기통은 내가 비웠어. 냄새가 나서. 김 비서가 움찔했어요. 아, 네. 제가 어제 급하게 퇴근하느라 깜빡했습니다. 송구합니다. 괜찮아.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비서를 빤히 쳐다봤어요. 덕분에 재미있는 것도 봤으니까. 김 비서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봤을까? 그 젖은 종이를 봤을까? 손에 든 커피 캐리어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김 비서. 네, 대표님. 커피 내려놓고 이리 와서 앉아. 타이핑 좀 쳐. 그들은 집무실 소파 테이블이었어요. 도진과 서우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서우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도진은 팔짱을 낀 채 서우의 손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내 오른손이 좀 아파서 말이야. 도진이 말했어요.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 회사 보안 코드를 좀 수정해야겠어. 서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 저는 코딩을 할 줄 모르는데요. 개발팀에 맡기시는 게 그냥 알파벳이랑 숫자 나열이야. 영타 빠르잖아. 불러줄 테니 쳐. 서우의 입술이 굳어졌어요. 도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받아쓰기가 아니었어요. 함정이었어요. 시작하지. 도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이드 MAIN 괄호 열고 시스템 콜 (0-데이) 패치. 타닥 타닥 타닥. 서우의 타자 소리가 울렸어요. 처음엔 독수리 타법처럼 느리게 쳤어요. 고졸 비서 김미소의 타자법이었죠. 하지만 도진이 점점 속도를 높여 복잡한 명령어를 쏟아내자 달라졌어요. 서우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개발자 특유의 리듬감이었어요. 타닥타닥탁. 엔터키를 새끼손가락으로 강하게 끊어치는 버릇. 그 각도, 그 속도. 도진의 눈이 확신으로 번뜩였어요. 저 습관. 도진은 알고 있었어요. 엔터키를 칠 때 새끼손가락을 튕기는 그 각도. 서우였어요. 100% 서우였어요.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이 필요했어요. 자, 다음 줄. 도진이 낮게 속삭였어요. if error return, 그 다음에 false. 서우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안 돼. 서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여기서 false를 치면 서버가 셧다운돼. 이건 기본 문법 오류잖아. 이 코드는 함정이었어요. false를 반환하면 시스템 전체가 다운됐어요. 천재 개발자라면 본능적으로 true를 쳐야 하는 구간이었죠. 서우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비서 김미소로서 그대로 칠 것인가? 개발자 윤서우로서 오류를 수정할 것인가? 도진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안 쳐?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틀린 거라도 있어? 아니, 그게. 서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철자가 맞나 해서요.
서우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도진이 부른 대로 오답인 폴스를 입력하려고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때였어요. 탁하며 도진의 손이 서우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거친 파열음이 울렸어요. 서우의 손목을 잡은 도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맹렬하게 부딪혔어요. 도진은 더 이상 장난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처절할 만큼 슬프고 분노에 찬 얼굴이었어요. 거짓말. 이거 놓으세요, 대표님. 서우가 손목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도진의 손아귀는 쇠사슬처럼 단단했어요. 고졸 출신 비서가 말이야.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눅스 명령어의 치명적 오류를 알아채고 멈칫거린다? 단순히 철자 때문에? 도진이 잡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잘 말려둔 커피 얼룩이 선명한 졸업증명서였어요. 도진이 그것을 서우의 노트북 키보드 위에 툭 던졌어요. 설명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게 왜 내 쓰레기통에 있었는지. 서우의 시선이 졸업장에 꽂혔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도진을 지키기 위해선 아직 자신이 죽은 사람이어야 했어요. 서우가 안경을 고쳐 올리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이게 뭔데요? 뭐? 도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연기하지 마. 도진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어요. 윤서우. 도진이 서우의 손목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다고 해줘. 내가 미쳐서 널 못 알아본 거라고. 살아있었으면 내 옆에 왔어야지. 왜 이러고 있어, 왜? 도진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요. 지난 5년간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똑똑똑. 사무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강 대표 안에 있나? 나야. 서우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됐어요. 최 회장. 계모. 5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여자였어요. 지금 정체를 들키면 도진까지 위험했어요. 서우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어요. 비서 김미소의 가면을 다시 썼어요. 그리고 도진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대표님. 싸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아무리 만만해도 죽은 사모님 대역까지 시키십니까? 도진이 멍하니 서우를 바라봤어요. 뭐? 주워온 졸업장 하나로 사람 가지고 노시는 거 취미가 아주 고약하십니다. 서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최 회장을 향해 90도로 깎듯이 인사했어요. 오셨습니까, 회장님? 도진은 찢어진 눈으로 서우의 뒷모습을 노려봤어요. 방금 전의 떨림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완벽한 타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도진은 봤어요. 뿌리치던 그녀의 손목 안쪽 화상으로 일그러진 작은 흉터를. 아니, 도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넌 서우가 맞아. 그리고 지금 무언가 숨기고 있어. 최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의 여자. 화려한 정장 차림에 눈매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도진과 서우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 뜨거운 기류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했어요. 서우는 이미 고개를 푹 숙인 쭈구리 비서 모드로 돌아가 있었어요. 최 회장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 서우의 경직된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도진의 흐트러진 넥타이와 구겨진 셔츠. 아침부터 분위기가 왜 이래? 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비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문 앞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
도진이 주먹을 꽉 쥐고 감정을 억눌렀어요. 업무 지시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은? 최 회장이 비웃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곧 있을 주주총회 안건 때문이지. 내가 개발 중이라던 신기술, 이번에도 못 내놓으면 자리 내놔야 할 거다. 서우가 조용히 탕비실로 향했어요. 쟁반에 찻잔을 올려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은 흉터를 가리기 위해 소매를 길게 늘어뜨린 상태였어요. 차 드십시오, 회장님. 최 회장이 서우를 벌레 보듯 훑었어요. 즉, 혀를 찼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강 대표 취향 참 독특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모를 이런 애를 3년씩이나 끼고 도는 이유가 뭐야? 서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찻잔 속의 물결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진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입사 3년 차면 업무 파악 끝난 베테랑입니다. 도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제 사람 건드리지 마시죠. 용건 끝났으면 나가주세요. 최 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일어섰어요. 그래, 애써봐라.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죽은 마누라 붙잡고 있어봤자 회사는 내 것이 될 테니까.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도진이 천천히 서우를 돌아봤어요. 서우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나가봐.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서우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네, 대표님. 도망치듯 나갔어요. 서우는 화장실로 뛰어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거친 숨소리가 타일 벽에 울렸어요. 세면대 물을 틀어놓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안경을 벗어 던졌어요. 거울 속에 드러난 맨 얼굴이었어요. 안경에 가려졌던 깊고 슬픈 눈동자, 그리고 왼쪽 관자놀이에서 귀 뒤쪽으로 이어지는 붉은 화상 자국. 서우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손목 안쪽에도 선명한 그날의 흔적이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5년 전 그날의 열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끔찍했던 건 그 후의 시간이었어요. 서우가 흉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어요. 화장실의 하얀 타일이 흐릿해졌어요. 그리고 붉은 불길로 변했어요. 5년 전 낡고 어두운 병실이었어요. 붕대를 온몸에 감은 서우가 침대에서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옆에는 불법 의사가 서 있었어요. 브로커 같은 얼굴이었죠. 저 살 수 있나요? 쉰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어요. 피부 이식만 10번 넘게 했어. 의사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산 게 기적이지. 근데 아가씨, 얼굴은 예전으로 못 돌아가. 지문도 다 녹아서 없어졌고. 서우가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곧 눈빛이 바뀌었어요. 상관없어요. 목소리에 결기가 서렸어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무도 못 알아보게. 내 남편조차도 모르게. 서우가 악목을 떨치려 머리를 흔들고 마음을 다잡으며 탕비실에서 나왔어요. 벽에 기대어 서 있던 도진과 마주쳤어요. 도진의 시선이 서우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소매 끝으로 살짝 보이는 흉터였어요. 서우가 놀라며 소매를 황급히 내렸어요. 대표님, 커피 다시 타오겠습니다. 도진이 다가왔어요. 서우는 긴장해서 뒷걸음질 쳤어요. 들켰나? 알아보는 건가? 도진이 서우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어요. 그의 숨결이 닿을 거리였어요. 김비서. 네. 도진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서우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도진의 손은 흉터를 잡는 대신 그녀의 흐트러진 셔츠 깃을 잡아 무심하게 정리해줬어요. 옷차림 좀 단정히 해. 감정을 억누른 차가운 말투였어요. 넥스트원 CEO 비서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서우가 멍하니 눈을 떴어요. 아, 그리고 도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우의 손에 쥐어줬어요. 고급 연고였어요. 아까 서우가 입술을 깨물어 터진 상처를 본 거예요. 입술 터진 거 보기 흉해. 바르고 들어와.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 냄새 나서 일 집중 안 되니까. 말은 가시 돋쳐 있었지만 도진의 눈동자는 물기를 머금고 흔들렸어요. 도진은 서우의 대답도 듣지 않고 획 돌아서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닫자마자 도진이 문에 등을 기대고 무너져 내렸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오열을 참기 위해서였어요. 알아. 도진이 눈을 감았어요. 너 서우잖아. 2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왜?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6년 전 서우와 찍은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그 옆에 어젯밤 주운 젖은 졸업장을 나란히 놓았어요. 내가 숨어야만 한다면 이유가 있겠지.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최 회장 때문이겠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 여자가 알면 널 다시 해칠 테니까. 도진이 눈물을 닦아내고 표정을 싹 바꿨어요. 슬픈 남편의 얼굴에서 냉혹한 승부사의 얼굴로 변했어요. 인터폰을 눌렀어요. 보안팀장. 네, 대표님. 지금 즉시 내 집무실 보안 등급 최상위로 올려. 갑자기요? 그럼 비서실 출입도 제한됩니다만. 아니. 도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김미소 비서만 유일하게 출입 허용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김비서 동선 24시간 나한테 보고해. 누구도 특히 회장실 쪽 사람은 김비서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진이 모니터 화면 속 비서실 CCTV를 띄웠어요. 화면 속 서우가 도진이 준 연고를 소중하게 쥐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진이 모니터 속 서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래, 서우야.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김미소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 도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대신 이젠 내 방식대로 널 지킬 거야. 내 울타리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밤 10시 텅 빈 사무실이었어요. 김 비서의 자리에만 스탠드가 켜져 있었어요. 서우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귀에는 아침에 설치한 도청 장치에 쑤신 이어폰이 꽂혀 있었어요. 내일 오전 9시까지 비자금 장부 싹 다 세탁해서 유령 폴더에 넣어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도진이 절대 못 찾게. 기회다. 서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놈들이 장부를 옮기는 그 순간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열린다. 그때 낚아채야 해. 서우가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평소에 독수리 탑업은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춤을 추듯 현란한 코딩이 시작됐어요. 타다닥, 타다닥. 화면에 녹색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방화벽 레벨 4. 서우가 중얼거렸어요. 뚫을 수 있어. 같은 시각 CEO 집무실이었어요. 블라인드 사이로 비서실을 훔쳐보는 도진.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사내 네트워크 보안 관제 화면이 떠 있었어요. 빨간 경고창이 미친 듯이 깜빡였어요. WARNING 비인가 접속 시도 감지. IP 비서실. 도진이 피식 웃었어요. 시작했네, 내 마누라. 경고창을 끄지 않았어요. 대신 한 손에는 와인 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그는 지금 방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우가 가는 길을 터주고 있었어요. 서우야. 도진이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어요. 5년 전 내 실력이면 레벨 4는 껌이잖아. 왜 이렇게 느려? 아,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 보안 시스템이 너무 훌륭한 탓인가. 도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클릭, 엔터. SYSTEM 보안 레벨 4 레벨 1로 하향 조정합니다. 비서실에서 서우는 땀을 흘리며 막히는 구간을 뚫으려 했어요. 손끝이 뜨거웠어요. 집중력이 극한까지 올라갔어요. 그때였어요. 워잉. 갑자기 모니터의 빨간 벽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ACCESS-GRANTED. 서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야? 손가락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열려? 서버 오류인가? 하지만 의심할 시간은 없었어요. 지금이야. 서우가 최 회장의 유령 폴더에 접속했어요. 엄청난 양의 비자금 내역이 쏟아졌어요. 엑셀 파일, PDF, 녹취록.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어요. 파일 복사가 시작됐어요. 다운로드 중 45%. 화면 하단의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어요. 60%. 제발. 서우가 속삭였어요. 제발 조금만 더. 75%. 그때였어요. 또각, 또각.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도진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훨씬 가볍고 빠른 발소리였어요. 서우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돌렸어요. 누구지? 모니터를 끄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다운로드가 80%에서 멈췄어요. 지금 끄면 다 날아가요. 서우는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비서실로 들어온 사람은 최 회장의 신복 박 실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 날카로운 눈매에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어요. 늦은 밤 켜져 있는 비서실 컴퓨터를 의심스럽게 봤어요. 누구 있어? 박 실장이 말했어요. 김 비서? 서우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모니터는 화면 보호기로 가려져 있었지만 본체는 맹렬하게 돌아가는 소리를 냈어요. 웡, 웡. 책상 밑에 숨은 서우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참았어요. 박 실장의 구두가 서우의 코앞까지 왔어요. 검은 가죽 구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이 시간에 컴퓨터를 켜놓고 어딜 간 거야? 박 실장이 마우스를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마우스를 흔들면 해킹 화면이 바로 떠요. 끝장이에요. 서우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고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기익. CEO 집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거기 누구야? 나른하고 잠긴 목소리였어요. 박 실장이 흠칫 놀라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도진이 문가에 기대서 있었어요. 셔츠 단추는 두억에 풀려 있었고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어요. 완벽한 야근하다 술 한잔한 사장님의 모습이었어요. 아, 대표님. 박 실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퇴근 안 하셨습니까? 박 실장이 여긴 웬일이야? 도진이 물었어요. 내 비서 컴퓨터는 왜 만지작거려? 불이 켜져 있길래 보안 점검차. 내가 시켰어. 도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예. 박 실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도진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책상 밑에 숨은 서우가 보이지 않도록 책상을 등지고 섰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책상에 걸터 앉으며 박 실장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대용량 영화 다운로드 좀 받아놓으라고 시켰어. 도진이 술잔을 흔들며 말했어요. 집 인터넷이 느려 터져서 말이야. 내 비서가 사적인 심부름 좀 하는 중인데 최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하잖아. 도진이 뻔뻔하게 윙크를 했어요. 책상 밑에 서우는 멍하니 도진의 엉덩이와 등판을 올려다봤어요. 지금 이 남자가 서우의 가슴이 뛰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나를 감싸고 있어. 박 실장은 의심스러웠지만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쉬십시오.
박 실장이 나갔어요. 복도 끝까지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도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도진이 책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나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다 갔으니까. 서우가 책상 밑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어요. 다리에 쥐가 나서 휘청거렸어요. 도진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아줬어요. 네, 대표님. 서우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다운로드 다 됐네. 도진이 모니터를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다운로드 완료 100%가 떠 있었어요. 도진이 USB를 쑥 뽑아 서우의 손에 쥐어줬어요. 영화 취향 참 독특해. 도진이 말했어요. 용량이 엄청나네. 가져가서 잘 봐. 내용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용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 말은 비자금 장부 꼼꼼히 털어서 꼭 복수해라라는 뜻이었어요. 서우는 USB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도진의 의도를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서우가 작게 말했어요. 정말 재밌게 보겠습니다. 도진이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네. 아까 막혔던 방화벽 비밀번호. 도진이 말했어요. 영 아니야. 너무 쉽잖아. 도진이 서우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어요. 15만 1104. 서우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15학번 11월 4일. 그녀의 학번이자 두 사람이 처음 도서관에서 만난 날이었어요. 그걸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다고요? 다음엔 틀리지 마. 도진이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퇴근해. 도진이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서우는 멍하니 USB와 닫힌 문을 번갈아 봤어요. 그녀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어요. 내 남편은 서우가 생각했어요. 여전히 바보야. 그리고 여전히 나보다 한 수 위야. 서우가 USB를 주머니에 넣고 당당하게 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서우가 들어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넥스트원 빌딩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CEO 집무실의 불만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서우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어요. 고마워, 도진 씨.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며칠 후 넥스트원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무대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최 회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 도진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훔친 기술로 회사의 주인임을 선포할 계획이었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어요. 오늘 저는 넥스트원의 미래, 차세대 대화형 AI 미러를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 아래 VIP석에 도진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유롭다 못해 지루해 보였어요. 무대 뒤 조명실이었어요. 엔지니어들 틈에 김 비서가 앉아 있었어요. 무대 감독 헤드셋을 끼고 노트북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미러. 서우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어요. 웃기고 있네. 그거 5년 전 내가 만든 프로토타입 2부잖아. 업그레이드도 하나도 못했군. 서우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대기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데이터 소스 교체 준비 완료라는 창이 떠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최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이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최 회장이 으스댔어요. 직접 시연해보죠. 미러. 넥스트원의 올해 목표가 뭐지? 대형 스크린에 최 회장의 얼굴을 본뜬 AI 아바타가 나타났어요. 네, 회장님.
부드러운 기계음이 울렸어요. 넥스트원은 글로벌 IT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오, 하는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박수가 울렸어요. 최 회장이 으스대며 도진을 힐끔 봤어요. 보시다시피 완벽합니다. 강 대표의 구닥다리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죠. 도진이 피식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대단하네요. 도진이 말했어요.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했다니. 그럼 좀 더 심도 있는 질문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지. 뭐든 물어봐. 도진이 조명실 쪽을 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넥타이를 살짝 풀었어요. 신호였어요. 조명실에서 서우가 속삭였어요. 지금이야. 엔터키를 눌렀어요. 딱. SYSTEM 학습 데이터 소스 변경 비자금 장부. XLSX 로드 완료. AI는 죄가 없어. 서우가 생각했어요. 입력된 데이터대로 말할 뿐이지. 내가 숨기려던 그 더러운 장부 AI에게 교과서로 읽혀주마. 무대 위에서 도진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미러에게 묻겠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회장님의 자금 운용 철학에 대해 설명해 줄래? 최 회장이 비웃었어요. 그런 추상적인 질문도 소화한다고. 스크린 속 AI의 눈동자가 잠시 붉게 깜빡였어요. 데이터가 충돌했어요. 하지만 곧 해맑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네, AI가 말했어요. 최 회장님의 자금 운용 철학은 세탁과 은닉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뭐? 최 회장이 황급히 말했어요. 미러, 너 지금 뭐라는 거야? AI는 술술 웃기 시작했어요. 2024년 5월 페이퍼 컴퍼니 블루오션을 통해 회사 공금 50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해당 자금은 회장님의 개인 별장 매입과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조 데이터 스위스 은행 계좌 302-88. 꺼. 최 회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거 당장 꺼. 마이크 내려. 최 회장이 스크린을 가리려 했어요. 하지만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가만두세요. 도진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금 고도의 AI가 자율 검증을 하는 중 아닙니까? 기술적 오류인지 팩트인지 끝까지 들어봐야죠. 기자들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대박이다. 저거 찍어. AI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2023년 강도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멤버 3인에게 각각 5억 원씩 뇌물을 전달했습니다. 증거자료 녹취록 파일 1, 2. 스크린에 실제 통장 거래 내역과 녹취록, 텍스트가 차르르륵 흘러내렸어요. 매트릭스 화면처럼 쏟아지는 최 회장의 비리들이었어요. 무대 뒤 조명실로 보안 요원들이 뛰어 올라왔어요. 해킹이다. 잡아. 서우는 노트북을 닫고 USB를 챙겼어요. 입가에 미소를 띤 채였어요. 공연 끝났으니 서우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퇴장해볼까? 서우가 미리 봐둔 환풍구 통로가 아닌 당당하게 정문으로 향했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자마자 도진이 보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대강당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최 회장은 주저앉아 있었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도진이 수사관에게 눈짓했어요. 타이밍 좋네요. 증거는 저 스크린 안에 다 있습니다. 도진이 로비로 나왔어요. 저만치서 인파에 섞여 빠져나오는 김 비서가 보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우가 손가락으로 V를 그렸어요. 승리가 아니라 2차 가자는 듯한 장난스러운 제스처였어요. 도진이 피식 웃으며 혼잣말했어요. 진짜 못 당하겠네, 내 아내. 그때였어요. 서우의 뒤로
최 회장의 경호 실장이 칼을 든 채 달려들었어요. 최 회장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너 인연. 경호 실장이 소리쳤어요. 거기 안 서. 서우가 놀라서 뒤를 돌았어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도진이 뛰어가도 늦었어요. 칼날이 서우를 향해 날아오는 슬로우 모션이었어요. 그 순간 서우가 쓰고 있던 뿔테 안경을 벗어 던지며 그녀가 5년간 숨겨왔던 또 다른 능력이 발휘됐어요. 콰직! 서우가 날아오는 경호 실장의 팔을 반사적으로 꺾어 업어치기 해버렸어요. 쿵! 바닥에 꽂히는 경호 실장이었어요. 서우의 치마 정장이 펄럭였고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착지했어요. 5년간의 재활 훈련이었어요. 그것은 걷기 연습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독한 호신술 훈련이었던 거예요. 도진이 뛰어오다 멈칫했어요. 입을 떡 벌렸어요. 뭐야? 저건 또 언제 배웠어? 서우가 바닥에 쓰러진 거구를 밟고 서서 안경을 다시 썼어요. 그리고 도진을 봤어요.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비밀. AI 발표회 직후 넥스트 원 회장실이었어요. 밖은 기자들과 검찰로 난리통이었지만 회장실 안은 소름 끼치게 고요했어요.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최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도끼로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앞에는 김 비서가 서 있었어요. 내 작품이지?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AI가 미쳐 날뛰게 만든 거. 서우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AI는 거짓말을 못할 뿐입니다. 회장님이 입력하신 데이터대로 읊었을 뿐이죠. 아? 최 회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5년 전에 확실히 숨통을 끊어놨어야 했는데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 아들도 아닌 놈이 회사를 차지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다 태워버리는 게 나았어. 최 회장은 도진을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도진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였을 뿐이었어요. 최 회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서우 쪽으로 미끄러뜨렸어요. 거래하자. 며느라기. 거래. 이거 도진이 아비가 남긴 차명 계좌 장부야. 최 회장이 말했어요. 이게 검찰에 넘어가면 도진이는 회사는커녕 평생 횡령범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거다. 서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비겁하게 돌아가신 분까지 이용합니까? 나는 잃을 게 없어. 최 회장이 냉소했어요. 하지만 도진이는 다르지. 도진이를 살리고 싶으면 내가 다 뒤집었어. 내가 남편을 회장 자리에 앉히려고 AI를 조작했다고 자수해.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 서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도진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서우는 5년 전에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못하겠습니다. 서우가 피식 웃었어요. 뭐? 최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도진 씨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서우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오명? 횡령범의 아들? 도진 씨라면 그것조차 정면으로 돌파해서 죗값 치르고 다시 일어설 사람입니다. 서우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당신이 평생 돈과 권력 뒤에 숨어 살아서 모르나 본데 도진 씨는 당신보다 훨씬 강해요. 서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입에 내 남편 이름 올리지 마. 이 이천한 것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존심이 짓밟힌 최 회장이었어요. 이성은 끊어졌어요. 그녀가 마시고 있던 뜨거운 찬물 주전자를 집어들었어요. 감히 나를 가르쳐? 최 회장이 소리쳤어요. 그 징그러운 얼굴로. 서우는 피하지 않았어요.
5년 전엔 도망쳤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도진을 믿기에 그리고 스스로 당당하기에. 최 회장이 고함을 지르며 뜨거운 물주전자를 서울을 향해 내던졌어요. 죽어버려. 쨍그랑. 파열음이 울렸어요. 슬로우 모션이었어요. 서우가 눈을 질끈 감는 순간 회장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검은 그림자가 뛰어들었어요. 뜨거운 물은 서우에게 한 방울도 튀지 않았어요. 도진이 서우를 감싸 안고 등을 돌려 뜨거운 물을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진의 등이었어요. 양복이 젖어 살에 달라붙었어요. 화상 입을 정도의 뜨거움이었어요. 하지만 도진은 신음조차 참아냈어요. 도진 씨? 서우가 눈을 떴어요. 도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우의 어깨를 확인했어요. 안 다쳤어? 얼굴은? 손은? 등이. 서우가 울먹였어요. 등 다 젖었잖아요. 이거 뜨거운 물인데.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회장을 봤어요. 그의 눈빛엔 일말의 기대도 슬픔도 없었어요. 오직 경멸과 차가운 분노뿐이었어요. 상극이었던 관계의 종지부를 찍는 눈빛이었어요. 끝까지. 도진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했어요. 바닥을 보이시네요. 최 여사님, 너 내가 어떻게 알고. 최 회장이 주전자를 놓치며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역겨워. 도진이 말했어요. 5년 전엔 불을 지르더니 이젠 내 눈앞에서 물을 뿌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난 널 위해서. 날 위한다고 하지 마. 도진의 고함이 사무실을 울렸어요.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건 나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잖아. 욕심 때문에 며느리를 죽이고 아들을 횡령범으로 만들려 해?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부모야? 그게 인간이냐고. 도진의 포효에 최 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도진을 억누르려 했던 기세가 아들의 진짜 분노 앞에 완전히 꺾였어요. 그때였어요. 충격으로 서우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드러난 서우의 화상 흉터였어요. 최 회장이 그걸 보며 마지막 발악처럼 비웃었어요. 꼴 좋구나. 최 회장이 말했어요. 저 흉측한 얼굴 좀 봐라. 도진이 너 저걸 보고도 제가 여자로 보이니? 사람들이 알면 내가 미쳤다고 할 거다. 서우가 수치심에 고개를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도진이 서우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했어요. 똑바로 봐. 도진 씨, 나보지 마요. 내 눈엔. 도진이 최 회장이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역겨운 욕심보다 이 사람 흉터가 1000배는 더 아름다워. 적어도 이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생긴 상처니까. 도진이 서우의 흉터 위에 이마를 맞댔어요. 가자, 서우야. 도진이 속삭였어요. 이런 시궁창에 있기엔 우리가 너무 아까워. 도진이 젖은 등으로 서우를 감싸고 당당하게 문을 나섰어요. 그 뒤로 검찰 수사관들이 회장실로 들이닥쳤어요. 최명혜 씨, 배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회장의 절규가 들렸지만 도진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완벽한 손절이었어요.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도진의 등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그들의 짐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리트라이. 늦은 밤 도진의 차가 차고에 도착했어요. 도진이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아까 입은 등 화상의 고통이 이제야 몰려왔어요. 서우가 급하게 조수석에서 내려 도진을 부축했어요. 도진 씨, 병원부터 갔어야죠. 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뜨거운 걸 등으로 다 막고 도진이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서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 집으로 오고 싶었어. 당신이랑 같이.
도진이 현관 도어락을 눌렀어요. 띠리릭. 문이 열렸어요. 5년 전과 똑같은 거실 풍경이 펼쳐졌어요. 서우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 거실 소파의 위치, 서우가 좋아하던 쿠션,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었어요. 심지어 신발장 앞에는 5년 전 서우가 신던 털 실내화가 먼지 하나 없이 놓여 있었어요. 도진은 5년 동안 이 집을 박물관처럼 보존하며 그녀를 기다린 거예요. 청소 아주머니한테 신신당부했어. 도진이 말했어요. 당신 물건 1cm도 옮기지 말라고. 언제 돌아와도 낯설지 않게. 바보. 서우가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진짜 바보야, 강도진.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 켜진 침실이었어요. 도진이 침대에 엎드려 있었고 서우가 구급상자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도진의 셔츠를 벗기자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힌 등이 드러났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서우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바르며 중얼거렸어요. 미련하게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도진이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웅얼거렸어요. 당신이 5년 동안 겪은 아픔에 비하면 이건 목이 물린 수준이야. 따가울 거예요. 서우가 말했어요. 참아요. 서우가 차가운 화상 연고를 꼼꼼히 발랐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도진의 등 근육이 움찔거렸어요. 치료가 끝났어요. 서우가 거즈를 붙여줬어요. 도진이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우를 자신의 양팔로 끌어당겨 안았어요. 이제 당신 차례야. 난 다친 데 없어. 서우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 다쳤잖아. 그리고 도진이 서우의 안경을 벗겨 협탁에 올려뒀어요. 머리카락 뒤에 숨겨진 화상 흉터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어요. 서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도진이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고정했어요. 피하지 마. 나한테는 다 보여줘도 돼. 도진이 서우를 침실 화장대 거울 앞으로 데려갔어요.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이었어요. 말끔한 미남형의 도진과 얼굴 반쪽에 흉터가 남은 서우였어요. 서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견딜 수 없었어요. 이것 봐. 서우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당신 옆에 있으니까 더 비교되잖아. 최 회장 말이 맞아. 사람들이 보면 괴물이라고. 도진이 서우의 뒤에서 백허그를 했어요. 거울 속 서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서우야. 거울 말고 내 눈을 봐. 서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 속 도진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혐오나 동정이 아닌 꿀 떨어지는 애정만이 가득했어요. 내 눈엔. 도진이 말했어요.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뻐. 예전에 윤서우는 그냥 천재 개발자였지만 지금의 윤서우는 날 지키려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전사잖아. 도진이 거울을 보며 서우의 흉터 위에 자신의 뺨을 비볐어요. 마치 그 흉터를 자신의 살결로 덮어주려는 듯이었어요. 이 흉터, 내가 평생 사랑해줄게.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잊고 싶으면 잊게 해주고 기억하고 싶으면 훈장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떠나지 마. 안 떠나. 서우가 거울 속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죽어도 당신 옆에 있을 거야. 서우가 뒤로 돌아 도진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침실벽에 하나로 겹쳐졌어요. 5년의 공백을 메우는 깊고 긴 입맞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부엌이었어요. 서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진이 비몽사몽한 채로 부엌으로 나왔어요. 꿈이 아닐까요? 도진이 눈을 비볐어요.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마질 소리도 들렸어요. 서우야? 서우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안경은 없었어요. 일어났어? 당신 좋아하는 차돌 된장찌개 끓였어. 얼른 씻고 와. 도진이 달려와 서우를 뒤에서 와락 안아 올렸어요. 아, 찌개 넘쳐. 서우가 소리쳤지만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꿈 아니네. 진짜 내 마누라네. 출근 안 할 거야? 서우가 물었어요. 오늘부터 할 일 태산인데. 무슨 일? 최 회장 구속됐으니까 주주총회 다시 열어야지. 서우가 국자를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내 자리도 찾아야 하고. 내 자리? 비서 김미소 사표 낼 거야. 서우가 말했어요. 이제 넥스트원 공동대표 윤서우로 복귀할 거니까. 도진이 씩 웃었어요. 아내가 돌아왔어요. 그것도 내조만 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든든한 파트너로요. 오케이. 사표 수리해 줄게. 도진이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오늘 출근은 같이 손잡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 도진이 웃었어요. 기자들 쫙 깔려 있을 텐데 보란 듯이 럽스타그램 한번 찍자고. 넥스트원 본사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와 직원으로 가득 찼어요. 최 회장의 구속 이후 죽은 줄 알았던 천재 아내의 귀환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였어요. 리무진 문이 열렸어요. 도진이 먼저 내려 손을 내밀었어요. 서우가 도진의 손을 잡고 내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녀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서우는 머리를 높게 묶어 화상 흉터를 완전히 드러낸 스타일링을 했어요. 당당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흉터는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라 마치 강렬한 타투처럼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해줬어요. 사모님, 5년간 숨어 지내신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하나가 소리쳤어요. 흉터 수술은 안 하실 겁니까? 경영 일선에 복귀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어요. 서우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도진이 서우의 허리를 감싸며 마이크 앞으로 이끌었어요. 질문은 공동대표이신 윤서우님께서 직접 하실 겁니다. 도진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단상에 선 서우였어요. 그녀의 흉터가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 됐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얼굴로 어떻게... 반갑습니다. 서우가 말했어요. 넥스트원의 공동대표 윤서우입니다. 한 기자가 무례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솔직히 그 얼굴로 대외 활동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업 이미지의 타격이. 장내가 싸해졌어요. 도진이 욱해서 마이크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우가 웃으며 제지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서우가 말했어요. 여러분, 제 얼굴에 이 흉터 5년 전 화재 사고로 생긴 겁니다. 모두가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상처를 안고 지옥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서우가 자신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 흉터는 5점이 아닙니다. 서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어떤 불길 속에서도 어떤 해킹 공격에도 살아남았다는 생존의 증명입니다. 보안 기업인 넥스트원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신뢰의 상징이 있을까요? 기자들이 멍해졌어요. 흉터를 보안의 상징으로 브랜딩해버리는 역발상이었어요. 오늘부터 넥스트원의 새로운 보안 슬로건은 SCAR 상처 입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서우가 선언했어요. 제가 뚫리지 않았듯 우리 회사의 보안도 뚫리지 않습니다. 정적 후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진은 옆에서 내 마누라 봤냐? 하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1년 후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CEO 집무실에서 도진의 책상은 깨끗했어요. 그 옆에 새로 생긴 서우의 책상은 서류 산더미였어요. 서우는 공동대표로서 실무를 장악했고
도진은 거의 바지 사장처럼 한가해 보였어요. 여보, 아니 윤 대표. 도진이 투덜거렸어요. 나 결제 좀 해주지. 나 골프 치러 가야 하는데. 서우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기각해. 이번 마케팅 예산 너무 과해. 다시 짜와. 와, 진짜 깐깐하네. 도진이 말했어요. 옛날에 김비서일 땐 내 말 잘 들었는데. 서우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씩 웃었어요. 그때 김비서는 해고됐잖아. 지금은 내가 상사 같은데?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신입 비서가 들어왔어요. 잔뜩 긴장해서 커피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네, 대표님들. 신입 비서가 말했어요. 커피 가져왔습니다. 신입 비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발이 꼬여 넘어졌어요. 와장창.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고 컵이 깨졌어요. 죄송합니다. 신입 비서가 사색이 되어 말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진이 인상을 찌푸리려 했어요. 조심 좀 하지. 라고 소리치려는 찰나였어요. 서우가 벌떡 일어나 신입 비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같이 주었어요. 윤 대표 손 베어. 도진이 놀라 말했어요. 서우가 신입 비서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네. 아, 네. 신입 비서가 울먹였어요. 나도 예전에 커피 진짜 많이 쏟았어요. 서우가 말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성질 부려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치우면 돼요. 알겠죠? 서우가 도진을 째려봤어요. 도진이 머쓱해서 헛기침했어요. 뭐. 다치지만 않았으면 됐어. 신입 비서가 나갔어요. 다시 둘만 남았어요. 도진이 서우에게 다가와 백허그를 했어요. 당신 신입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냐? 나 질투 나는데. 철 좀 들어라, 강도진. 아, 맞다. 보여줄 거 있어. 도진이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 뒤를 가리켰어요. 거기엔 아주 작고 낡은 액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저게 뭐야? 그것은 1년 전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커피 얼룩진 졸업증명서였어요. 구겨지고 찢어진 그 종이를 도진은 펴서 고이 간직해뒀어요. 우리 집 가보이로. 도진이 말했어요. 서우가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저 지저분한 걸 왜 걸어놔? 당장 버려. 절대 안 돼. 도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게 없었으면 난 평생 당신 못 알아봤을 거야. 쓰레기통 속에서 가장 빛나던 보물지도, 내 인생을 구원해준 종이 쪼가리. 서우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도진을 봤어요. 도진이 서우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고마워. 날 알아봐줘서. 사랑해. 서우가 말했어요. 네, 유령 비서님.